네, 닷다의 목격 마지막 영상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마지막 영상의 주제는 바로 뭐였겠습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꼭 저희 같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저희 의무감을 갖고 이걸 뜯어 읽었죠. 국경의 시장입니다. 아니, 물음표가 너무 많이 남는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매력이 이거기는 한데 저희가 또 이걸 해설을 같이 해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말을 만들면 더 멋있지라고 막 엄청 머리를 써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독자님들께서 읽으시면서 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셨을 텐데 저희와 함께 이 소설의 멋짐에 또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줄거리는 또 야망을 갖고 재호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줄거리 요정으로 한번 거듭나 볼까요? 한 번 하고 잘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여기 있는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요. 그리고 국경 근처에서 시장이 열린다라는 소문을 듣고 문화와 나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화는 그 국경의 시장에 도착을 하지만 나는 도착하지 못하고 고양이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양이와 같이 돌아옵니다. 이게 제가 바로 당이 떨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다음엔 잘릴 것 같아요. 고양이와 같이 돌아옵니다. 문화의 이모, 문화의 할머니, 그리고 문화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여성의 모습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문화의 할머니는 그 국경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시는 인물인데 이 문화의 할머니가 팔고 있는 연고가 있습니다. 이 연고가 가슴에 바르면 뭔가 좀 아픈 것을 치유해주는 그런 연고이고요. 그리고 문화의 이모가 너무 어려운데 문화의 이모는 갑자기 국경으로 넘어간 상태로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이모의 옷을 가지고 이제 국경에 가는 장면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좀 줄거리가 잘 잡히지 않고 어려워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작품입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경의 시장은 토의하면서 훨씬 더 의미 발견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더라고요. 혼자 읽어서 좋은 소설도 있고 같이 얘기하면서 빈칸을 짜맞춰가면서 좋은 소설이 있는데 저는 얘는 후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석하면서 와 이게 이렇게 멋졌어? 라는 감탄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독자님들도 이거 보시면서 후루룩 넘긴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웠어요. 후루룩 넘기고 화성의 플레이보를 읽고 야구는 역시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국경의 시장을 읽어보시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내님은 이 소설 인상이 어떠셨어요? 영희님이랑 재훈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고 통찰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작품이 또 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뭔가 이제 함께 해석을 하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동시에 다양한 해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하면서 되게 현실에 대입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담아내고 있을까? 어떤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할 부분이 많았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꼭 이 작품으로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재호님, 이 소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두 단어로 해도 되나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전 두 단어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을 저희가 이 유튜브에서 다룰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저희가 오독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대화하면서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라고 되게 놀라웠던 지점이 많았던 그 대화의 즐거움이 이제 가장 컸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근거를 다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었고 그 해석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듯한데? 라고 같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이라 저는 아주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려웠지만 다 같이 읽고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다 같이 하게 되었었죠. 두 단어는 뭐죠? 대화의 즐거움. 놀리려고 했는데 실패한 점. 죄송해요. 그 닷다의 목격에서 SF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소설을 읽을 때 하나의 주제를 도출하고 뭔가 결말을 이해하려는 강박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각 장면이 되게 뭐랄까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냥 그 장면에 배치거든요. 그냥 외할머니가 약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랑 같이 걸어가고 문화랑 같이 숙소에서 머물고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장면의 나열인데 사실 저희의 삶이 뭔가 결론으로 귀결되진 않잖아요. 그냥 각각의 낱낱의 장면인데 그거를 소설로 봤을 때 되게 생경하다고 느끼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저희의 고정관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포인트를 그냥 각 장면이 무슨 의미인가? 그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냥 그 시선으로 본 상황이니까. 그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재미와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좀 끼어들어도 되나요? 안 된다고 해도 끼어들 테니까 해보세요. 지금 영희님 해석이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들으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밑줄 치면서 막 뜻풀이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뭔가 문학 작품을 너무 진짜 고기 씹듯이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말씀해 주신 거에 각 장면 그냥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 물음을 듣고서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이 사실은 그 뜻을 알 수 없고, 이게 왜 내가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닥친 거지? 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이 국경의 시장이 정말 우리의 인생과 가장 닮아있는 소설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들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많아요. 지금 재호님도 이모가 대체 뭐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주요 인물인 문화와 외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이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이 할머니랑 문화가 굉장히 공통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고, 여기서 문화도 이 국경의 시장에 가면서 사고 싶은 게 쓸모없는 것,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것, 있어야 하는데 없이 사는 것을 사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없다고 해서 당장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두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으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랑 문화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당장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 생각하게 해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여기서 그 103쪽이랑 119쪽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두 번 반복이 되거든요. 문화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인물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다 라는 것을 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메시지가 좀 느껴졌었어요. 이내님도 명언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명언이 이렇게 쏟아지는 CG 좀 넣어주세요. 명언이 이렇게 드드드 나오는 그런 CG들 있죠? 그것 좀 네네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에서 무용한 것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내님께서 아까 그 언지를 주셨으니까 이내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무용한 것이 되게 나왔을 때 무용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거는 읽으시는 분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나오는 무용함이 대화와 예술 두 가지가 떠올랐었거든요. 먼저 대화는 앞에 영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우리가 어떤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줘서 결국에는 그게 시작이 돼야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대화가 여기서는 지금 막혀있고 대화를 조롱할 때 빼고는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뭐 혼잣말과 침묵을 선택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화가 없어도 사람들이 혼잣말과 침묵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대화가 있는 세상과 대화가 없는 세상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화가 그 여기서 말하는 무용한 것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술은 우리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죠, 의식주하고. 근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신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사실은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용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술 부분도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인간도 되게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재호님 불꽃 피기 하고 계시던데. 아니 이내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또 여러 생각이 겹쳐서 들으니까 또다시 닷다의 목격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너무 좋아. 네. 아니 왜냐하면 이 닷다의 목격, 닷다가 본 것이 문화가 보는 거, 문화의 할머니가 본 거, 문화의 이모가 본 거,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단편집 전체를 읽으시는 필요가 있다. 아, 이게 너무 연결이 되고 좋으네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여기 국경의 시장 가서 아까 무용한 것을 사러 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왜 갈까만 좀 궁금했어요. 가서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 어떻게 다시 들렸냐면 너는 뭘 사고 싶어? 라는 질문으로 다시 들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뭘 추구해야 되지? 라는 저에 대한 물음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야 하는 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 라는 물음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되게 이 도시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물질적인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궁핍하게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간답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인가를 좀 생각하게 해보는 부분도 재훈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었어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국경이란 장소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여기는 국경의 시장, 배경 자체가 제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 국경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의 경계이고 그 경계에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또 경계랑은 국경이랑은 굉장히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가고 싶어하는 것이 국경의 시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면서 자기네들을 막 싫어하고 혐오하고 자기네들끼리도 왕따를 시키는 그 도레미 친구들을 만나고 지나가는 장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어떻게 읽혔냐면 지금 이 문화가 살아가는 공간은 서로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시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경의 시장으로 간다는 건 이 혐오와 차별의 공간을 넘어서는 그렇다면 이 앞에 나오는 정말 그 우주와 그 송이와 같은 그런 인물들 아닌가? 정말 국경을 넘어서가는 이 문화는 용기 있는 인물. 사실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용기 있는 인물로 저는 이 공간에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국경이란 경계는 결국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계든 아니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실 과학적 지식도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만 사실적인 것이지 새로운 정보가 또 등장하게 되면 그게 진실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를 넘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시장으로 가게 되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고 재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를 향해 가는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내님 말씀 중에서 그 국경까지 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사라진 문화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행보를 같이 한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가 고양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고양이가 제가 고양이 키우는데 진짜 귀여움 말고는 딱히 귀여움 말고는 집에서 딱히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무력한 고양이를 데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무용한 것을 감싸는 행위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 이렇게 물감처럼 번지지 않아요? 그 세상이 변하는 게. 그 이게 고양이 너무 귀여우니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용함의 힘을 이 동네에 퍼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뭔가 경험을 하고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인간과 세계를 변하게 하는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국경시장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두 분의 이야기 다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이 국경의 시장을 어떤 소통과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곳을 중심에 두고 해석을 했지만 저는 이 작품이 되게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왜냐면 뭔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폐허가 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뭔가 인간과 다른 존재를 그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그 장면으로도 너무나 읽혔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는 이 문화와 나를 정말 박수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또 다따의 목격이랑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다따의 목격에서 다따를 어른들이 비정상인 아이인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사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나누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일 뿐이지 그 기준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비정상으로 판단할 권한은 사실 우리한테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그런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경계 자체를 넘어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닷다의 목격과도 같이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희가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작품을 읽으신 분들께는 좀 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생각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 이거 정말 읽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기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잘 작동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희 마무리로 저희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민의식이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좀 꽂혀있는 화두이기도 하고, 또 과연 나는 시민인가? 라는 질문을 사실 저는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다양한 감상을 나누기에 좋은 작품인데,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밑줄 그은 부분이 다르고 서로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해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문학교육이 정말 하나의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품게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연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각각의 소설들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나 인물들의 사건, 맞이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그 상황이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누군가가 존재를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이 소설이 던져주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연대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고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주는 작품인 것 같아서 연대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마로 꽂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작품집에서는 뭔가를 선택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닷다의 목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서고, 그리고 그래도 될까에서는 본인이 식물이 되어버리죠. 같이 동참을 해버리고, 화성의 플레이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화성에 사는 야구가 너무 좋아서 화성을 떠나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요. 비극인 거죠. 그리고 국경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지만 튤립파이 도서관은 고양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결말인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성공이고 누군가는 실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 그 사람들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다 각각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얻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 읽기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저희는 되게 실패 경험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실 성공할 때보다 실패를 훨씬 많이 하는데, 아 실패해도 내가 훼손되지 않는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각각 선택을 했지만 모두 다른 결과를 얻는 주인공들이 그 과정에서 얻은 걸 이야기하면서 아 모두 괜찮다 라고 응원을 주는 소설이라고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닷다의 목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 중 5분께 출판사에 또 책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남겨도 되나요? 남길 순 있어요. 남길 순 있어요. 선물은 없다. 네, 죄송해요. 네, 너무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즐거운 독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